안녕하세요. 한민학입니다. 최근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유튜브나 온라인 같은 데를 보다가 보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제 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에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은 이런 파이토케미칼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식물학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게 되면, 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거에 파이토는 식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케미칼이라는 건 화학물질이죠. 그래서 식물 속에 들어가 있는 화학물질을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은 식물이 생성하는 화학물질의 총칭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식물 내재 화합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기능에 따라서 식물 생리 활성 영양소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식물 내재 영양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기능에 따라서 약간씩 표현 방법이 달라지게 돼요. 일반적으로 식물이 생장과 발육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얘기한다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자연환경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물질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벌레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 병원균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 이런 거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들, 또 동물로부터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이때까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식물성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기초 영양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물질들도 역시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병원균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이런 햇빛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이런 거를 역시 식물성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파이토케미칼이 우리 인체에 어떤 양리적인 효과를 얻는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여러분들 기능성 보조식품 같은 거 얘기할 때 식물이 갖고 있는 라이코펜이라든지 안토사이안이라든지 이런 이 파이토케미칼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또 이걸 또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 파이토케미칼이 생성되는 걸 보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식물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하고 그다음에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햇빛의 도움을 받아서 햇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이라는 걸 해서 우리가 포상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또 다시 수분을 뱉어내고 그다음에 산소를 바깥으로 이제 배출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이 포도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식물은 또 땅 속에 있는 유기물하고 무기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탄수화물을 만들게 되죠. 단지 그냥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의 구조물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단백질도 합성하고 또 지방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것도 다 합성을 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영양 물질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 몸에서도 필수 영양소로서 쓰이게 되고, 식물도 성장 발육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기초 영양소, 필수 영양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따로 이제 적어놓은 거는 일종의 방어 물질이에요.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질, 비타민 이런 것들은 영양학에서 볼 때 이거 가장 기초 영양소라고 따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최근에 얘기하는 파이토케미칼은 기초 영양을 제외한 양리작용을 하고 있는 방어 물질에 관련된 걸 우리가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물론 식물이 만든 모든 게 전부 다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파이토케미칼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 사전이 있는데 거기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포도당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당연히 제일 먼저 만들겠죠. 그래서 식물이 만든 모든 것들이 나오고 맨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파이토케미칼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이거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많이 식물에서 연구돼야 될 부분이 바로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파이토케미칼 분야가 이제 가장 많이 연구가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현재 나눠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페놀 계열이라 가지고 종류가, 여러분들 이거 아마
평상시 주로 먹는 음식 쪽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허브의 오일 성분들 있죠. 이게 다 대부분 다 페놀 계열에서 여러분들 허브 같은 거는 향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벌레들이 보통 허브에는 잘 들러붙지 않는 이유가 이게 결국은 벌레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이거든요. 그게 이제 모노페놀이어서 페놀 계열의 페놀 성분이 하나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보통 사과 껍질이라든지 또 양파 껍질에 들어가 있는 퀄세틴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페놀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인에 들어가 있는 레즈버레이트롤이라고 하는 이 물질도 이제 역시 페놀 계열이고, 그 다음에 포도나 뭐 블루베리 이런 쪽에 들어간 안토사이닌 색소 물질도 이것도 역시 페놀 계열이야. 그다음에 감귤이라든지 오렌지 껍질에 들어있는 헤스퍼린이라고 하는 것도 페놀 계열이고, 이 강황 속에 들어가 있는 컬큐민, 그다음에 민들레나 멍건키에 들어가 있는 실리마린, 이건 다 여러분들 기능성 보조 식품에서 제일 많이 듣던 것들인데 이것도 역시 페놀 계열이에요. 커피나 카카오 같은 거에 들어가 있는 크로젠산이라든지 카페산, 이것도 역시 페놀 계열이고, 우리 자주 먹는 고추 안에 들어가 있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도 페놀 계열이에요. 그리고 또 요새 그 비트, 저도 뭐 비트에 대해서 설명 많이 했었는데, 이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페놀 계열이고, 녹차 속에 들어가 있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물질도 역시 페놀 계열이에요. 이거 듣다가 보면 우리가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식물들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이 테르펜 계열, 털핀 계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근 안에 들어가 있는 카로티노이드 물질들,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이런 게 전부 다 털핀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리모닌, 레몬 껍질에 붙어 있는 리모닌도 역시 털핀 계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호박씨 안에 들어가 있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고 하는 것도 털핀 계열이고, 그다음에 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삼, 도라지 뭐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그 사포닌이라고 거품을 많이 내는 물질이라서 이제 사포닌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털핀 계열이에요. 유기황 계열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보통 우리가 십자가 채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소 종류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면은 뭐 양배추라든지 뭐 브로콜리, 뭐 청경채, 뭐 이런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글루코시놀레이트라든지 설포라판, 인돌 이런 것들이 이제 황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린, 알리신, 아오인 이런 게 이제 마늘 속에 들어가는 건 역시 그것도 황성분이 되게 많죠. 이런 걸 우리가 유기황 계열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마지막으로 알칼로이드 계열이라고 있는데, 알칼로이드는 주로 독성이 있고 약성이 있는 거예요. 독성이 되기도 하고 약성이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감자가 퍼렇게 됐을 때 먹지 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솔라닌 독성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알칼로이드 계열이고요. 니코틴, 담배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코케인, 몰핀, 코데인, 이거 전부 다 마약 성분들이죠. 레저핀 이런 것들 전부 다 약성이 되게 강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주로 알칼로이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이 약국에서 사 먹는 약재들의 상당한 부분이 이 알칼로이드 계열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평상시 시장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여러 채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성분의 함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식용성분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게 되면 이걸 우리가 약용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현대인들한테 병이 많이 생기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에 기초 영양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파이토케미칼 공급할 수 있는 채소나 과일을 평상시 하루에 2.5에서 3kg 정도 계속해서 먹으면 그런 걸 영양도 공급해주고 우리 몸을 충분히 방어해줄 수 있었는데, 지난 한 50년, 60년 동안에 현대인들의 식생활 패턴에 보면은 이런 식물성 음식을 섭취하는 거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 반대적으로 이게 질환들이 전혀 없었던 질환들이 되게 많이 생긴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파이토케미칼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그 기능성 보조식품 같은 것도 우리 몸에서 앞으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거를 먹을 때 식물들은 굉장히 다양한 화학 물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식물 하나를 먹을 때마다 최소 몇십 개에서 몇백 가지의 그 화학 물질을 얻게 되는데, 그거를 먹는 과정 속에서 혹시 좀 더 필요한 뭐 항산화 작용이 더 필요해, 항염 작용이 더 필요해,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보조식품을 활용하는 건 되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런 식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과정 속에서 보조제만 가지고서 그 단일 컴파운드라고 하죠. 이게 한 가지 영양제만 있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그 효과를 얻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초 영양에 관련된 예를 들면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도 다양한 종류의 이런 그 식물성 식품을 잘 먹는 과정 속에서 그런 보조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양효과를 얻는 파이토케미칼도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먹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보조식품을 먹으면 기능성 식품을 먹으면 아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은 대충 먹으면서 그런 보조제나 아니면 기능성 식품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파이토케미칼이 우리 음식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을 지혜롭게 국민을 건강하게 이투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